무심코 던진 말에 매번 상처를 받지만 가만히 있거나 쓴웃음을 지으며 당하고만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 있는 사람을 향한 상대방의 말과 행동은 그칠 줄 모르고 점점 더 심해집니다. 공격을 받았을 때 그냥 참고 견디면 안 됩니다. 책 그때 이렇게 말할 거를 작가는 이런 아픔을 호소하는 사람들에게 힘주어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을 만나 상담한 정신과 의사이기도 한 작가는 우선 나의 태도를 바꾸라고 주문합니다. 말과 행동은 그에 따라 오기 때문입니다. 이때 공격자가 기대하는 반응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오늘은 책 그때 이렇게 말할 거를 통해 자신의 마음도 잡고 무례한 사람에게 대처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1. 현실은 판타지와 다르다고 생각할 것. 결국 상대방도 깨달을 거야. 양심 있어 부끄럽게 느낄 거야. 친절을 베푸면 언젠가는 상대방도 변하겠지. 겸손한 태도로 좋게 대하면 결국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책은 이것은 판타지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현실은 판타지와 다르다고 지적합니다. 좋게 대하면 상대방도 변하겠지 라는 생각만으로 무조건 좋게 대했다가 피하지도 못하고 상대방에게 잡혀 고통받을 수 있다고 책은 경고합니다. 자칫 이러한 생각만 믿었다가 피해만 볼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물론 좋게 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뀌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행동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사람에게서 받은 실망의 충격도 덜하고 상대방의 공격을 무방비로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격하는 사람에게 단호하게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최소한 가만히 있지 말고 반격을 하거나 말이라도 해야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2. 바꿀 수 없다면 연기해도 괜찮다. 단호하게 행동하라고 말하지만 행동으로 옮기기가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착한 사람이 갑자기 독하게 행동을 하려니 나같지 않아 어색합니다. 마음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으니 마음 따로 행동 따로가 되어 상대방에게 힘이 실린 메시지를 보내기 힘듭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책에서는 이런 갈등을 해결할 방법으로 연기를 제시합니다. 나를 바꾸기 힘들면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냥 연기한다는 생각으로 행동해보라고 권유합니다. 상대방에 따라 다른 인격으로 연기하는 것입니다. 이때 나는 한 가지 모습만 보여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면 좀 더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책이 제시한 이 해법이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달라진 자신에 대해 어색함을 넘어 중심을 잡지 못한다고 생각하거나 나의 진정한 모습은 무엇이냐며 고민하는 분들에게는 관점을 바꿈으로써 마음의 짐을 덜어주는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3. 상대방의 충고 감별법. 정말로 나를 생각한다며 하는 말이지만 듣고 나면 기분이 더 나빠진 적 없으십니까? 내가 속이 좁아서일까요? 입에 쓴 약이 몸에 좋은 것처럼 나를 위한 충고인데 좀 기분 나쁘더라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책은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나를 위한다며 하는 조언이 진짜 조언인지 악의적인 공격인지 꿰뚫어 봐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예전에 저는 조언이라면 그냥 들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하며 친구는 고쳐야 할 점을 쭉 나열해댔습니다. 너 그러면 안 돼 라며 이야기가 진전될수록 인격 공격으로도 이어졌습니다. 다 듣고 나니 맞는 말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뭔데 지적질이야 라는 생각이 번뜩했다는 것입니다. 기분이 나쁜 것을 넘어 모멸감까지 느꼈습니다. 책을 읽고 과거의 일을 되짚어보니 사실 그 친구의 관점은 치우쳐 있었습니다. 기준이 있다기보다 자신의 기분에 따라 이야기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말을 워낙 잘하다 보니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쏟아붓고 있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일부는 맞는 말이지만 자기 자랑이나 자기 생각만이 옳다는 주장 일색이란 점에서 조언이라기보다 공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과거 친구의 조언이 공격이라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일까요? 사회에서 통용되는 윤리나 도덕 그리고 상식 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과거에 친구의 조언이 공격이라고 판단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친구의 조언에서 느낀 모멸감입니다. 조언을 듣다 보면 듣기 거북한 말이 있습니다. 기분이 나쁠 수도 있지만 충분히 일리가 있어 달게 받아들인다고 생각되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정도를 넘어
기분이 나빠지면 그것은 조언이라기보다 공격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우위에 서서 공격하고 자신의 감정 해소를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책이 말한 상대방의 충고가 조언인지 악의적인 공격인지 구별하는 법도 바로 이것과 같습니다. 마치 은혜를 베푸는 듯한 태도로 조언하지만 내 마음이 공격이라고 느끼면 이것은 조언이 아니라고 책은 말합니다. 이런 결과를 얻었다면 더 이상 상대방의 말에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나쁘게 대하기도 좋게 대하기도 하면 됩니다. 상대방의 말이 조언일까요? 이젠 마음의 반응을 기준으로 판단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막상 무례한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말기술을 익히지 않아서일 수도 있지만 그 전에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그럴 수 있습니다. 무례한 사람에 대한 나름의 기준이 없거나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어색해서 일 경우 말기술을 익혀도 써먹지 못할 수 있습니다. 책, 그때 이렇게 말할 거를 통해 정리해본 무례한 사람에게 대처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은 이러한 어려움을 줄이는데 충분히 효과적이라고 나름 생각이 듭니다. 저도 책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